최근에 올려드린 김승현 편집장의 시승기를 시작으로 저도 신형 액티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영상들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풀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KGM이 직접 공개한 자료도 같이 다뤄드리려 합니다. 출시 행사 브리핑 때 투싼부터 스포티지, 소렌토, 그리고 산타페와도 비교한 자료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액티언을 현대기아차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어떻게 달랐고, 파워트레인과 관련해서도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이런 정보를 총정리해드리려 합니다. KGM이 출시 행사 때 액티언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차종은 4종입니다. 투싼, 스포티지, 소렌토, 그리고 산타페입니다. 사실 그랑콜리오스도 언급이 될 줄 알았는데 아예 경쟁 상대로도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언급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랑콜리오스와 출시 전부터 비교를 많이 당하기도 했고, 사전 예약 대수가 훨씬 많이 나왔음에도 커피 쿠폰 때문이라고 조롱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그래서 KGM도 이것 때문에 이를 갈았는지 르노와 다르게 본계약 대수를 당당하게 공개했다고 했죠. 행사일을 기준으로 본계약 대수가 이미 13,000대를 돌파했고, 이게 시승차나 전시차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본격적인 행사와 홍보 이전에 발생한 거라 의미가 있는 숫자고, 그랑콜리오스는 사전 예약과 본계약을 모두 합산해야 12,000대가 나온다고 하니 이거를 의식한 공개가 아니었나 싶은 거죠. 일단 그래서 출시 행사 브리핑에서도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비교를 했는데, 우선 KGM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액티언은 완벽하게 중간에 위치하는 차입니다. 길이와 전고 이런 게 모두 중간에 위치하는데 의외인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폭입니다. 액티언을 딱 보면 토리스보다 넓은 건 물론이고 생각보다 차가 넓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폭은 오히려 소렌토보다 재원 수치가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열 헤드룸도 의외로 소렌토보다 더 여유로운 것으로 나타났고요. 스포티지와는 1mm 차이이긴 하지만 스포티지보다도 2열 헤드룸은 더 여유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용량도 딱 중간입니다. 쿠페라고 불렸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뒷유리 쪽만 살짝 가파른 정도라서 용량으로 치면 스포티지와 소렌토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휠베이스는 4차종 중 가장 짧은 걸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내 탑승 공간이 좁은 거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하잖아요. 일단 저희가 탔을 때, 그리고 현장에 있던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도 실내 공간이 좁다고 하진 않고 오히려 넓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열을 넉넉하게 세팅해도 2열 공간이 여유롭게 나오는데, 사실 실내 공간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인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구매 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시승을 해보거나 전시차라도 앉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승기와 자동차백과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사실인지도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액티브 배기 사운드입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들어도 상당히 좋은데 이 액티브 배기 사운드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나요? 일반적인 액티브 배기 사운드는 실내 스피커에서만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부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게 대부분인데, 액티언은 아예 외부에서 소리가 나고 실제 배기음처럼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실내에서도 은은하게 들리는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터널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고, 1500cc 4기통 터보 엔진에서 이런 소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건가 봤더니 쿠파텍하고 협업해서 만든 사운드라고 하더라고요. 쿠파텍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독일의 액티브 배기 사운드 전문 브랜드면서 전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우디의 고성능 S 모델뿐 아니라 지프나 랜드로버 모델들에도 꽤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애프터 튜닝을 하는 차주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액티언에 적용된 사운드도 좋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고, 저희도 이건 충분히 옵션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었다고 했었던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엔진하고 변속기 세팅입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였죠. 1.5L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에 아이신 6단 변속기가 적용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시승기와 자동차백과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게 뭔가요? 세팅이 많이 바뀌어서 일상 주행에서 답답한 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렉스턴 칸이었습니다. 렉스턴 칸도 아이신 6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오히려 출력과 토크는 훨씬 높은 엔진이 들어가는데 엄청 답답하고 변속기는 멍청하다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이유는 뭐다? 기어비가 너무 보수적으로 세팅이 돼서, 예컨대 고속도로 추월 상황이에요. 킥다운 시프트로 기어를 내린 다음 그 힘으로 추월을 맞춰야 하는데, 렉스턴
렉스턴 칸은 4단 기어로 내려갔다가 거의 바로 5단 기어로 올라가 버려서 추월할 때 답답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토레스부터는 그런 답답함이 사라졌고 이번 액티어는 아예 더 나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당시에는 이런 정보를 받아보기 전이라 저희가 차를 실제로 타보고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로도 그런 세팅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엔진은 배기량 대비 토크 세팅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KGM이 현대기아차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100cc 기준 배기량 대비 토크 수치를 보면 액티언이 1.91로 투싼, 스포티지, 소렌토 그리고 산타페까지 통틀어서 가장 높았고요. 약간 디젤 엔진 세팅하듯이 최대 토크 구간과 수치에도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우선 스펙 자체는 28.6 토크로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높았고요.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구간을 1500에서 3500rpm까지 그러니까 일상 주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엔진 회전수 구간에 최대 토크 발휘 구간을 세팅하면서 답답함을 해소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말 그대로 일상 주행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도심 주행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추월 상황 정도까지만 넉넉하다는 거지 진짜 막 아우토반처럼 풀악셀을 계속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포티지나 소렌토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였습니다. 렉스턴 칸은 기어비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번 액티언에 들어간 변속기는 와이드 기어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어비를 늘렸다는 거고 그래서 저단에서 유지되는 구간이 늘어나면서 엔진 힘을 받쳐주는 구간도 더 확실해졌다는 거죠. 이 덕에 실제로 타보면 추월 상황이라던가 치고 나가야 하는 순간에 이전 차들보다 훨씬 답답함이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가속 페달의 반응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킥다운 시프트를 한 다음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반응이 어느 정도 즉각적으로 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액티어는 잠깐 멍 때리고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노멀 모드에서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달라야 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고요. 패들 시프트와 가속 페달을 밟는 타이밍도 어느 정도 적응되면 문제가 딱히 안 되지만 굳이 차주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탈 필요는 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신차들은 이런 것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속 성능 자체는 말씀드렸던 대로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출발할 때의 가속 성능은 10% 늘었다고 하고요. 시속 60에서 120km 구간에서도 가속 성능이 5%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승기에서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답답한 건 딱히 없었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강조했던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진동 상쇄 능력이 좋아졌다. 두 번째는 가속 방지턱 같은 요철을 넘을 때 훨씬 부드러워졌고 뒤뚱거림도 많이 없어졌다. 세 번째는 동급 모델들 대비 정숙하다. 이렇게였죠. 이것도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진동 상쇄 능력과 요철 처리 능력 이거 저희가 시승기에서 뭐라고 했었냐. 렉스턴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부싱 개선을 비롯한 승차감 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 감이 맞다면 이 차에도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행사 전에 촬영된 거라 그냥 그 자리에서 느낀 대로 멘트를 했던 거였는데 행사장에서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렉스턴 2차 페이스리프트부터 KGM이 부싱이나 서스펜션 세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액티언도 이런 게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요철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진동을 상쇄하는 능력이 많이 개선돼서 승차감은 부드러워지고 진동은 비교적 빨리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에 미쉐린 타이어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반 타이어가 아니라 흡음재가 들어간 타이어를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공명음이나 도로 소음도 같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스포티지 같은 차들은 과속 방지턱을 세게 지나가거나 깊은 맨홀을 밟으면 차체가 텅 하면서 울리고 진동도 비교적 오래 남잖아요. 액티어는 그런 게 비교적 없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동 상쇄 능력 자체는 대형 SUV인 렉스턴보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신차들은 지금의 액티언 세팅에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액티언이 전반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습니다. 곽재선 회장께서 진두지휘한 첫 번째 신차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소비자들이 기존 토레스에서 불편해하는 점이라던가 이해하기 어려운 조작 방법 같은 걸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는데 이런 걸 실제로 수용하고 신차에도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기존 자동차 소비자들이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어떤 형태로든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에 따라 실제로 제품이 개선되는 모습 같은 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본계약 대수로 우수한 성적을 증명했으니 출발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건 아닙니다. 자잘한 것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컨대 액티브 배기 사운드 이거 소리는 좋은데 정작 디스플레이에서는 껐는지 켰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색깔로 구분을 해주던지 아니면 음각 표시라도 넣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소리의 세기도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계기판에 숫자로 표시가 되든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에 작게 숫자가 표시되든 해야 한다고 보고요. 트랙션 컨트롤도 디스플레이에서 누르면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3초 이상 눌러야 꺼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상 문제로 대부분의 브랜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모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액티언은 마침 전트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문제가 있거나 더 좋은 기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